안녕하세요. 저 퓨리오사 AI에서 왔고, 저 이제 공교롭게도 그 발표랑 제목이 되게 비슷해요. 저urney 어쩌고 저쩌고. 저희는 이제 뭐 꽤 알려진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파이토치 쪽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 사실 저희가 꽤 작년부터 해서 그 아카데미 쪽에 공개한 내용들도 많고 해서 찾아보시면은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제 30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한 3시간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빨리 끝내고 Q&A를 많이 받는 걸 목표하겠습니다. 이제 디테일들은 그 페이퍼를 읽으시면 된다. 그거 이제 인지하시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고 이제 질문 주셔도 돼요. 시작을 하면은 일단 인덱스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설계한 칩에 대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칩이 있으면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프로그래밍 모델과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LLM을 실제로 저희는 서버 레이어에서 70빌리언을 프로덕션 스케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우리 쪽에서 했던 작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다 이제 쭉쭉쭉 붙여서 파이토치 오픈소스 에코시스템의 통합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단 절찬리의 판매를 앞두고 있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라고 저희가 이름 붙인 그 아키텍처를 칩으로 만든 레니게이드인데요. 이제 실제로 저렇게 생겼어요. 네. 아, 네네. 영상, 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 일단 스펙은 홈페이지에 가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 180W TDP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오늘 성능 기준으로 H100보다 그 TPS per W가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력을 써서 LLM들 돌렸을 때 토큰 per second가 H100보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서버를 구성해서 똑같은 전력을 꽂으면은 스루풋이 H100보다 잘 나오는 거죠. 그 이외에 저희가 뭐 멀티칩 텐서 패럴리즘 같은 옵티미제이션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그 첫 토큰이 나오는 레이턴시 같은 줄이는 일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브링업 한지 사실 되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성능 최적화를 되게 빠르게 하고 있고요. 텐서 컨트랙션이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막 창안해낸 개념은 아니고 실제로 텐서의 연산 자체가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하기를 하는 연산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엘리멘트 와이즈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이런 진짜 몇 개뿐이고 실제로는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한 다음에 더해서 컨트랙션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묘사하는 건데 저희 프로세서는 그 텐서 컨트랙션이라는 행위를 하드웨어에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잘하는 그런 가속기가 아니라 텐서들의 연산을 이해하고 이제 퍼스트 시티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속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논문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관심 있으면 열어보고 이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은 저는 진짜 짧게만 설명드리는 거라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작년 이스카에서 이제 페이퍼 꽤 이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네, 보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텐서 컨트랙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다른 가속기들 대표적으로 GPU인데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많이 쏟아 넣어서 저런 데이터 무브먼트에 대한 걸 파이프라이닝하면서 유틸리제이션을 높여요. 근데 트레이닝이나 이런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데에는 그걸 통한 유틸리제이션 높이는 게 되게 손쉬운데 인퍼런스로 가면은 레이어별로 이제 쉐입이 계속 바뀌고 컨트랙션이 일어나고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특히 작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한데 그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행위 자체를 하드웨어에서 가속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퍼런스에서 되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하드웨어가 그걸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드웨어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뜯어보면 이제 이것도 논문에 다 이제 있고 하나하나 컴포넌트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이 지금 8P로 묘사를 해놨는데 슬라이스 8개짜리인데 실제로는 레니게이드 한 장에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8개 있고 하나의 엘리먼트에 64개의 슬라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4배 8개니까 이제 8배 뻥튀기 된 게 하나의 P고 그게 다시 8배 많은 게 레니게이드 한 장인데 이제 보면은 슬라이스마다 SRAM이 있고 거기서 데이터를 패치해 오는데 저희는 저 패치 시퀀서에서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멀티 디멘셔널한 데이터에 이해를 해서 패치를 해올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한 슬라이스에서 그 다음 컴퓨테이션 유닛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브로드캐스트를 하거나 멀티캐스트를 하거나 하는 형태를 이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브로드캐스팅, 타일링 같은 기본적인 텐서 연산을 패치하는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고, 패치 받아온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이제 맥 유닛 가지고 이제 병렬 연산을 하고 나면은 컨트랙션 엔진을 통해서 더하기 혹은 곱하기 비교 연산을 해서 이제 컨트랙션을 하고 벡터 엔진 연산하고 트랜스포즈 같은 게 필요하면 이제 진행을 하고 다시 커밋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슬라이스로 브로드캐스트나 혹은 유닛캐스트, 다이렉트 캐스트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총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하나의 레이어를 연산하고 그 다음 레이어에 실행될 레이아웃까지 고려해서 이제 데이터의 이동과 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고, 그래서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쭉 이어진 레이어를 실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TPS per 와트가 GPU 같은 데이터 무브먼트가 많은 그런 하드웨어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하드웨어 설명 끝이고요. 그러니까 논문에 되게 자세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모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저런 집합의 어떤 하드웨어를 그냥 사용자가 이해하고 짤 수 있는 어떤 추상화가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레벨부터 프로그래밍 모델을 기술하고 그걸 충실하게 소프트웨어 레벨로 구현하고 그게 유저 스페이스까지 올라가서 파이토치에 통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쭉쭉쭉 나올 텐데 논문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 연산기에서 연산해주는 그런 컨텍션 이외에도 연산이 일어나는 행위와 그 다음에 연산이 끝났을 때 그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하드웨어에서부터 어싱크러너스하게 처리하고 뭔가 데이터 플로우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문을 보면 막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익스큐션과 뭐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과 뭐 스토어하는 것 그리고 로드 스토어가 끝났다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걸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하드웨어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충실하게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한 포멀 시멘틱스의 되게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건데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스토어하거나 혹은 실행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싱크러너스 웨이트 하거나 혹은 어싱크러너스 웨이트를 하고 있는 어떤 개체에다가 노티파이를 하거나 이런 인스트럭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약간 랭귀지 형태로 조립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특이한 게 저 패러렐 조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퀀셜 조인트 말고 패러렐하게 실행하는 게 있는데 저게 오더 없이 실행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아웃 오브 오더를 하드웨어 기제를 이용해서 구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오더 구현이 이런 디바이스 유틸리제이션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하드웨어에서부터 그런 기제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고 텐서 컨텍션에 이제 이어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유틸리제이션을 잘 내고 있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복잡한 디펜던시를 가지는 프로그램 기술을 할 때도 직관적으로 그냥 저렇게 작성해서 실행하면은 알아서 조립이 돼요. 그러니까 뭐 쿠다 같은 경우는 쿠다 그래프를 기술해주거나 혹은 그게 귀찮으니까 뭐 쿠다 릴레이 같은 걸 써서 그래프를 알아서 조립하고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 어싱크러너스 프로그래밍 하듯이 짜면은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웃 오브 오더를 기술하기 편하게 구성했고 이게 하드웨어에서 제공이 되고 기술한 게 이런 디펜던시가 하드웨어 안에서 조립돼서 실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희는 런타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스트 레벨 런타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칩들은 호스트 레벨 런타임이 있는데 저희는 저런 걸 안에서 인베디드 저희 러스트를 쓰는데 러스트에서 그 어싱크러너스한 부분들을 다 조립해가지고 하드웨어 피처에 묶어가지고 그냥 저런 프로그램을 조립해서 내려보내고 실행하기 때문에 런타임이 없어서 런타임 오버헤드가 거의 0에 수렴하고 덕분에 이제 그 아까 TPS per 와트 같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파이토치로 이렇게 작성해서 쓰면 동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점 쿠다 하듯이 어떤 디바이스를 선언해서 텐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텐서를 데이터 복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런 프로그램의 표현을 파이썬에 바인딩 해놓은 건데 패러렐 조인트는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시퀀스라는 프로그램 두 개를 패러렐하게 오더 없이 실행해라 라고 기술한 거고 시퀀셜 조인트로 연결된 두 개의 프로그램은 시퀀셜하게 실행이 돼요. 이게 기술 자체는 리프레젠테이션일 뿐이라서 뭐 C로 짤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저 리프레젠테이션이 실제로 하드웨어에 내려가서 실행되는 마지막 줄에 실행될 때 하드웨어에 전달이 되고 그걸 실행하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뭐 파이썬 레벨이든 뭐 어떤 레벨이든 런타임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저거까지가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그래밍 모델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실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조립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는 인터페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로우 레벨로 내려가면은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보통 딱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매뉴얼을 열어보고 거기 ISA를 열어서 비트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떻게 인베디드, 그러니까 어셈블리 코드를 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매뉴얼을 쭉 보는데, 저희도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아직 이제 사용자가 이해할 만큼의 디테일은 아닌 거고, 대신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저희 하드웨어를 기술할 수 있는 바인딩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번에 소개가 될 건데, 아직은 저 컴포넌트를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구조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치 유닛에 있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텐서 유닛에 필요한 오퍼레이션들을 기술하고, 이제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글로벌 애더 트리에 필요한 연산을 기술하고, 뭐 더하기 빼기 뭐 비교 연산, 벡터 엔진 기술하고, 이걸 기술하면은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레니게이드를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 기술이 여기서는 다 안 나와 있는데, 하이 레벨에서 저 칩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몇 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동시에 연산이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컨텍션이 어떻게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고 그 컨셉이 어떤지를 이해하면은 사람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상화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쉐입으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쉐입이 그 다음 쉐입으로 바뀌고 그 다음 쉐입으로 바뀌고, 이게 사실 파이토치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 어떤 쉐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연산을 하면은 어떤 쉐입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하면은 어떤 쉐입이 나온다. 이게 되게 익숙한 개념인데 저희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치 유닛에 들어가는 쉐입이 이거고, 유닛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으면은 아웃풋 쉐입이 이거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컴포넌트에 들어가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기까지가 진짜 낮은 레벨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면은 이걸 더 쌓아서 이제는 되게 흔히들 많이 쓰시죠. touch.compile 을 쓰시는데, 저희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컴파일레이션 패스를 타고 저 모델 통째로 이제 컴파일하고 나서 컴파일된 모델은 할 프로그램 형태로 다시 조립돼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조립된 걸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저기서 다 처리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파이토치 토치 컴파일 인테그레이션을 2022년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토치 2.0 릴리즈 전 버전부터 저희는 이제 1점 몇 시대부터 알파 베타 올라가기 전부터 저게 있네, 저걸 이제 써야 한다라는 걸 이해하고 작업을 했고, 2023년에는 토치 컨퍼런스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포스트도 세션도 했었거든요. 토치 컴파일 이렇게 해서 뭐 서드 파티 디바이스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가능하다, 그런 걸 했었는데 저희 꽤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연수로 한 2년 넘어갔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저 토치 컴파일이 한계가 많아서 뭐 그래프 브레이크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LLM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티브하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뭐 토큰을 생성하는 그런 코드는 저렇게 통 그래프로 트레이스가 안 돼요. 저건 이제 그냥 랭귀지 그 문제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 디펜던트한 어떤 트레이스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토치 커뮤니티에서는 그 다이내믹 쉐입 같은 걸로 그런 데이터 디펜던트를 커버하는 컴파일 영역을 넓히려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프랙티컬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우리 컴파일러를 잘 유틸라이즈하는 패스 이외에도 그 커스텀 백엔드를 통해 이거하게 실행하는 패스가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고, 이제 그 패스를 나머지를 타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패키징돼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 안 돼서 더 옵티미제이션 하고 싶으면은 앞에 보셨던 로우 레벨 API 같은 걸로 기술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썬으로 다 이제 작성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제 나가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관련된 설명이었는데, 혹시 질문 혹시 중간에 있으세요? 앞에 하드웨어나 나중에 한 번에 하셔도 돼요. 네, 그럼 넘어가서 퓨리오사 LLM이라고 프로덕션 레벨 LLM 서빙 프레임워크를 저희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VLLM이나 여러 가지 흔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해서 서빙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VLLM 지원하나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yes and no라고 답변할 수 있는데, 아까 그런 컴포넌트를 다 모아놓고 보면 사실 VLLM은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기는 해요. 근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쿠다로 구현된 커널 같은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그 페이지 어텐션 같은 케이스나 아니면은 그 어텐션들을 서빙하려면은 프랙티컬하게 해야 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들은 다 쿠다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토치에서 추상화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쿠다와 저희는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쿠다 컴패터블한 뭔가를 만드는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 당면한 골은 아니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관리한 테크닉들을 구현해 줘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내부에서 다 구현해 가지고 우리 하드웨어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끝까지 보자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고 사실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디시전에서 이걸 먼저 해서 우리 하드웨어가 H백보다 TPS per Watt가 잘 나와요가 나와야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인터페이스나 아키텍처가 유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인하우스에서 하고 있고 VLLM 컴패터블한 API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들도 거의 VLLM에서 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구현을 해요. 뭐 디코딩 스트래티지 같은 거, 그리디 서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스케줄링, 뭐 버켓타이제이션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구현을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얘가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종합해가지고 디바이스 유틸리제이션을 99% 이상 나오도록 하는 이제 총 집합된 어떤 프레임워크 구현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LLM 잘 아시겠지만 모델 하나 돌리는 건 토큰 하나 내뱉는 거고 제너레이션 하려면 그걸 여러 번 돌려가지고 쭉 센텐스를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데 서빙까지 가면은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 워크로드가 좀 크고 버켓타이징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은 스케줄링과 메모리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국에는 VLLM에 있는 스트래티지들을 그대로 쓸 수 있게 거기에 네이티브하게 통합하고 거기에 있는 쿠다 커널 같은 걸 아까 보셨던 그 로레벨 API로 구현을 하는 식으로 메모리 매니지먼트 하도록 바꿔나가는 형태를 쓰면은 VLLM도 당연히 잘 지원되겠지만 이제 훨씬 어그레시브한 어떤 최적화를 하려면은 내부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현을 쭉 다 하고 있고 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흐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모델이 쭉 작성이 된 게 있으면은 중간에 모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트레이스해서 터치 다이나모를 통해 트레이스 해가지고 FX 그래프로 뽑고 이제 그걸 통해 퀀타이제이션이 필요하면은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패럴리즘 적용 같은 것도 이제 2단계에서 합니다. 그 FX 그래프를 자르고 찢어가지고 텐서 패럴리즘이나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이나 뭐 데이터 패럴리즘을 적용해요. 그럼 이제 나뉘어진 어떤 각각의 조각들을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한 걸 NPU에 올리는 그러니까 컴파일된 게 할 형태의 그런 어떤 그 신텍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은 그게 이제 올라가고 그게 이제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뭐 들어오면은 그 버켓타이제이션이나 KB 캐시 같은 걸 관리하는 스트래티지들이 이제 동작하면서 스케줄링을 하고 이제 디코딩을 해나가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다 구현되어 있는 형태고 컴파일러가 무엇을 잘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 아까 보셨듯이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라는 게 되게 오소독스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구성해서 키워나간 개념이고 하드웨어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정의해서 페이퍼로 쓴 개념인데 그걸 잘 하려면은 그 듀얼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 되고 이게 상당히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랑 혹은 칩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GPU 같은 경우는 뭐 최적화를 할 때 기껏해야 퓨전해서 뭐 커널 2개 합치는 일을 하는데 저희 컴파일러는 홀 그래프 컴파일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텐서 컨트랙션을 잘 쓰려면은 레이어와 그 다음 레이어 사이에 어떤 메모리 레이아웃이 데이터 이동이 적은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게 단순히 로컬 옵티멀이 아니라 전체 그래프에서 글로벌 옵티멀 할 수 있는 컴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년 가까이 이제 업을 했는데 그동안 뭐 TVM도 생기고 뭐 되게 많은 게 생겼다 사라졌는데 이렇게 글로벌 홀 그래프 컴파일레이션을 하면서 레이어 사이의 어떤 그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소스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오닉스로 익스포트 한다면 오닉스 전체 그래프 본다 이런 정도의 개념인데 이제 토치 다이나모까지 와서 이제 토치 컴파일 하면은 그래프를 캡처할 수 있고 캡처한 그래프에서 이걸 통해 컴파일하는 개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컴파일러가 약간 이 분야에서 좀 이렇게 상당히 특이한 문제를 푸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이거 잘라서 하나 컴파일하는 건 사실 쉬워요. 커널 컴파일 하나 하는 건 오퍼레이터 하나 컴파일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옵티멀 찾는 것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고 이게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컴포지션이랑 여러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텐서 컨트랙션에서 SRAM 위에 올라가는 연산들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어떻게 동작해서 데이터 카피 없이 인퍼런스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제 푸는 거죠. 컴파일러 그런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퀀타이저 또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FX 그래프 모델을 진짜 오랫동안 다뤘거든요. 뭐 한 3년 된 거죠. 그러니까 2022년부터 쭉 다뤘으니까
그래서 저걸 가지고 컨타이즈를 하거나 다루는데 굉장히 내부에서는 꽤 성숙도가 있어서 저 컨타이즈 하는데 저희 칩에 있는 다양한 컴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int8, int4, fp8, bf16 저 컴포지션들에 대해서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어떤 컴포지션으로 컨타이제이션을 해야 애큐러시 드랍이 덜하고 그 애큐러시 드랍 덜한 걸 통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해서 이제 훨씬 더 파워 에피션트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고 있고 그 이제 그래프 모듈을 조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프 모듈을 받아서 컨타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패러렐라이저나 혹은 컴파일러 넘길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각 스테이지가 전부 뜯어서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실패하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컨타이제이션 안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컨텐시션을 하고 나면은 패럴리즘 전략을 적용해요. 그래프 모듈을 뜯거나 찢어서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트레이스 된 데서 안에서 뭔가 오토메이션 된 데서 패럴리즘이 적용되는 거는 약간 큰 블랙박스처럼 느껴져가지고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토치 디스트리뷰트를 쓸 수도 있어요.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구현해서 붙이는 거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리미티브에 대한 그 구현의 난이도에 비하면 되게 그냥 만들어 붙이는 정도의 일이라서 하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차이가 뭐냐면은 이걸 컴파일러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토치 디스트리뷰트를 통하면은 컴파일러는 그게 어떤 전략을 통해 쪼개졌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베스트 에포트로 쪼개진 걸 잘 컴파일하는 게 다인데 저희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저 패럴리즘 전략에 따라서 그 텐서 패럴리즘, 멀티칩 텐서 패럴리즘이나 그런 확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컴파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다 이제 파이프라인 돼서 유틸리제이션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형태로 홀 그래프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FX 그래프를 찢어가지고 각 패럴리즘을 적용하고 그걸 컴파일러가 유틸라이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또 사실 오소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논리적인 구조체로 텐서 패럴리즘이라는 멀티칩 텐서 패럴리즘을 적용하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장치 하나로 논리 구조화해서 컴파일러는 그 텐서 패럴리즘을 이해하고 컴파일을 하되 뭐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이나 데이터 패럴리즘 같은 그런 텐서 패럴리즘이랑 또 그 오소고널한 부분들은 그냥 토치점 디스트리뷰트를 통해서 적용을 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AB가 서로 디펜던시가 없는 거죠. 그렇게 구성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걸 다 컴파일해가지고 넣어놓고 이제 디코딩 알고리즘과 스케줄러를 이제 짜서 돌려야 되는 단계인 거고 사실 저 파트가 VLLM이 해주고 있는 파트인 건데 실제로 VLLM에는 쿠다 커널로 막 그런 메모리 옵티미제이션이랑 뭐 메모리를 가져오고 뭐 재사용하는 그런 코드가 많은데 이제 저희는 러스트로 저 퓨리어스 LLM을 짜서 우리 디바이스의 유틸리제이션 잘 나오게 하려면은 어떤 형태로 스케줄러를 작성하고 프리필이랑 디코드에 대한 패턴 어떻게 가져가야 유틸리제이션이 잘 나오는지를 내부에서 이제 다 테스트하고 프로파일 뽑아가지고 본 다음에 그 전략에 따라 작성해서 버켓타이제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되게 이제 골든 골인 거죠. 그러니까 LLM을 그냥 버튼 딱 눌러서 쓰고 싶어요 하면 이제 여기에 LLM 모델 집어넣고 쭉 다 해주는 데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구성해서 프로덕션으로 그냥 쓸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좀 더 옵티미제이션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뜯어서 프로그래밍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VLLM으로 넘어간 형태에서 더 뜯어가지고 아까 그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막 더 옵티미제이션하고 프로파일하고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서 토치 쪽에 붙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옵티미제이션도 내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할 프로그램 옵티미제이션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LLM 컴파일해 보면 인스트럭션 사이즈 되게 커요. 인스트럭션 사이즈 되게 큰데 칩에 있는 인스트럭션 메모리 사이즈는 작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더블 버퍼링을 해요. 그러니까 절반 나눠서 로드하고 실행하고 로드하고 실행하는데 실행하는 동안 반대쪽을 로드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짠다고 생각해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거 파이썬으로 그냥 그런 코드를 짠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지? 근데 이제 저희는 할 프로그램을 저렇게 구성하면은 안에서 해줘요. 로드를 하고 로드한 걸 런치하는데 동시에 그 다음 걸 로드를 해요. 버티컬 조인트로. 실제로 이렇게 짜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얘가 저런 식으로 로드와 런치 사이에 어떤 IO랑 컴퓨테이션 사이에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오버래핑해가지고 실행해주는 옵티미제이션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게 다 적용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수치는 LLM을 돌릴 때 디바이스 유틸리제이션이 99%가 이상이 되는 정도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달성하기 힘든 콜이요. 저희가 업을 한 지 한 6년,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지 6년 정도 됐고 이제 회사 된 지 한 8년 더 넘은 것 같은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저희는
바텀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고, 뭐 TBM이든 뭐든 뭐 터치든 있고, 그 컨셉에 맞게 칩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맞다고 보는 아키텍처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만들고, 맞다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모델을 쌓고 올리고 인터페이스를 쌓은 다음에 그걸 확장하는 식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걸 확장해서 다른 오픈소스에 붙이는 거는 이제 되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에요. 그냥 걔네가 원하는 게 뭐지? 걔네가 원하는 프린시플이 뭐지에 맞게 그냥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되게 복잡하게 생긴 어떤 파이토치 모델들이 많은데, 오닉스나 TF-라이트로 트레이스를 하면은 되게 작은 사이즈만 커버되고 나머지는 처리가 안 돼요. LLM만 해도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토치 다이나모를 적용하면은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처리하지만, 아까 제너레이티브하게 도는 거나 뭐 스테이빌리티 퓨전이나 LLM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다이나모 통 트레이스가 안 되는 케이스고, 그런 경우는 이제 커스텀 백엔드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되게 메모리 옵티미제이션 같은 영역은 또 단순히 파이토치에 있는 그냥 에코시스템만으로 안 되거든요. 쿠다 커널 구현을 해야 되거나 뭐 커스텀 커널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로우 레벨 API로 구현하는 식으로 해서 커버리지를 넓혀가고 있고, 굉장히 바텀업 하는 그런 웍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6년 전에도 질문 받았는데, 뭐 MLIR을 왜 안 쓰냐, TVM을 왜 안 쓰냐, 잘 있는데 물어봤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답변이, 걔네들이 의도하고 있거나 혹은 걔네들이 이렇게 프린시플로 삼고 있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아키텍처랑 안 맞다,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다 만들었던 거고, 다 만들고 나니까 이게 뜯어가지고 다른 데 붙이는 건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일이 돼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스케일하는 단계에서는 그 B2B 커스터머들한테 저런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올 하반기나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SDK로 패키징 돼가지고 도큐멘테이션이랑 나가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뽑고 있는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딱 한 분만 저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GPU에서 LLM 학습하는 관련된 일을 하는 최재호라고 합니다. 되게 인사이트풀한 발표였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바텀업으로 지금 그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GPU 상에서는 LLM을 돌릴 때 뭐 FSDP라든지 PP라든지 뭐 그런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병렬화 기법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뭐 PP 같은 뭐 파이프라인 패럴렐리즘 같은 경우에는 또 스케줄링 기법도 새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바텀업으로 우리의 칩에 최적화된 어떤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한편으론 반대편에서 이런 PP나 뭐 FSDP나 이런 기술들을 뭐 필요사의 칩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뭐 답변을 짧게 길게 그러니까 하나 딱 받았으니까 길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저희 어쨌든 트레이닝 칩은 일단 아니긴 하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P든 그런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퍼런스 포커스 한다고 봤을 때 그런 테크닉들이 처음부터 바텀업을 하는 간에 되게 중요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테크닉들을 구현할 때 필수 요소가 뭐냐고 이제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도 할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런타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할로 그 디램 투 디램 카피나 혹은 디램 투 칩 카피나 이런 걸 다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할 프로그램이 단순히 칩 하나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여러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라서 디펜던시 표현도 칩 간 디펜던시 표현이 가능해요. 저희 뭐 TP 같은 경우도 저런 걸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리미티브가 있으면은 그런 기술에 붙이는 건 사실은 좀 오비어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칩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프리미티브가 어디까지 필요한지가 되게 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칩-투-칩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해야 인퍼런스에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는 칩-투-칩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크리티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작할 때부터 고려해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레니게이드는 적어도 이제 트레이닝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칩-투-칩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런 하일 같은 프리미티브로 이렇게 칩-투-칩으로 카피할 수 있는데 근데 심지어 저 그냥 데이터 카피가 아니라 그 쉐입을 바꾸면서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신묘한 일도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인터커넥션을 통해 빠르게 지원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하드웨어에 저희 제너레이션상 뭘 넣고 뭐 인터칩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넣고 뭐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냥 그 바텀업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에서 저 칩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카피나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우리 컨셉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앱스트랙션이 있는 거고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는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좋은 유틸리제이션이 나올 수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챌린지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김소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